이지혁, 당신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회의실 안은 순간 얼어붙었고 이지혁은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33년 전, 당신 아버지 이상철은 제 인생을 망쳤어요. 이제 그 빚을 갚을 시간입니다. 이지혁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사진과 계약서, 그리고 법원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이상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고성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증인으로 나서는 바람에 제 첫 남편은 파산했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걸 잃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이상철을 마주했습니다. 아버지, 고성이라는 사람 아세요? 이상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니? 이지혁은 고성이가 건넨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상철은 서류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나는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일로 누군가 상처받았다는 건 알고 있었어. 이상철은 33년 전 회사 내부 비리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섰었습니다. 그의 증언으로 한 사업가가 파산했고 그 사업가의 아내가 바로 고성희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정직하게 증언하신 거잖아요. 이지혁이 말했지만 이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직이 늘 옳은 건 아니더구나. 때로는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해. 그 대화를 몰래 듣고 있던 김다정은 남편 이상철의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증언 이후 이상철은 몇 달 동안 악몽에 시달렸고 술을 마시며 내가 한 일이 옳은 일이었을까라고 되뇌곤 했었습니다. 김다정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상처가 이제야 돌아온 건가? 그녀는 남편과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에 무거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한편 지은호는 카페에서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과의 협업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지만 최근 며칠간 이지혁이 이상하게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잔 내려서 이지혁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세요라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 보니 이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선배,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지은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호 씨, 만약 누군가 과거의 잘못 때문에 지금 힘들어한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지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아닐까요? 그 말에 이지혁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은호 씨는 긍정적이네요. 그때 박성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혁아, 급한 일이 생겼어. 우리 회사 내부에서 내 아버지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어. 우리 새엄마 고성이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이지혁은 전화를 끊고 곧바로 박성재를 만나러 갔습니다. 카페 한쪽 구석에서 만난 박성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고성이가 우리 아버지한테 내 아버지 이상철에 대해 계속 물어보더라고. 33년 전 사건 말이야. 그때 내 아버지 증언으로 한 기업이 무너졌잖아. 그 기업 대표의 부인이 바로 고성이었대. 이지혁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박성재의 입을 통해 다시 듣게 되니 현실감이 더 확 다가왔습니다. 성재야, 내 새엄마가 뭘 하려는 것 같아?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 근데 좋은 의도는 아닌 것 같아. 조심해. 박성재는 집으로 돌아가 고성희의 방 앞을 지나다가 전화 통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네, 이상철의 과거 기록 다 찾아주세요.
특히 회사 내 인맥관계랑 약점될 만한 거 있으면 전부요. 박성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친구 이지혁의 아버지를 해치려는 고성희의 계획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새엄마를 배신하는 것 같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박성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옥래와 김장수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두 노인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수 씨, 요즘 우리 손자 지혁이가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조옥래가 말했습니다. 김장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느꼈어요. 사위 상철이도 요즘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요? 두 노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풍파를 겪어온 사람들이기에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은호의 집에서는 정순이가 딸을 불러 앉혔습니다. 은호야, 너 요즘 이지혁 씨랑 일같이 하고 있다며? 지은호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디자인 협업하고 있어요. 정순이는 딸의 표정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아직도 마음 있니? 지은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순이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엄마는 응원할게. 지은호는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러나 방 안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지강호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누나는 항상 모든 게 잘 풀리네.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그는 누나 지은호에 대한 질투심과 자격지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강호는 방을 나서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나도 인정받을 거야. 누나보다 더. 이지화는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일하며 그녀를 매일 만나고 있었습니다. 박영나는 조용하고 우아한 여성이었고 이지화는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박영나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던 이지화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나 씨는 항상 평온해 보여요. 비결이 뭐예요? 박영나는 붓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것 뿐이에요. 사실 저도 제 안의 감정을 잘 모르겠을 때가 많아요. 이지화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도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한 이후 자신의 감정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비슷한 데가 있네요. 이지환이 말하자 박영란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수빈은 카페에서 박성재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박성재에게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성재 오빠, 저번에 제 고백 거절하셨잖아요. 그래도 친구로 지낼 수는 있죠? 박성재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수빈 씨, 미안해요. 저는 지금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어요. 이수빈은 그 말에 누구인지 직감했습니다. 혹시 지은호 언니? 박성재는 대답 대신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수빈은 실망했지만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오빠, 지은호 언니는 우리 오빠 지혁이를 좋아하는 거 아세요? 박성재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들으니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여보, 당신 회사에서 이상철이라는 사람 알아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 우리 성재 친구 아버지잖아. 정년 퇴직하셨다던데 왜?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박진석은 아내의 표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기운을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방으로 돌아가 오래된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첫 남편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파산시킨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이지혁은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지혁 대표 아버지가 예전에 누군가를 배신했대 증언으로 한 가정을 파탄냈다더라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이 소문이 고성희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고성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버지가 한 일은 정당한 증언이었어요. 고성희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정당한 증언? 그 증언으로 제 남편은 파산했고 저는 빈털터리가 됐어요. 당신 아버지의 정의가 제 인생을 망쳤다고요. 이지혁은 그녀의 분노를 이해했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비리를 덮어두는 게 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고성희는 비웃었습니다. 옳은 일? 세상에 순수한 정의 같은 건 없어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지은호는 이지혁이 힘들어하는 걸 보며 그의 곁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따뜻한 커피와 간식을 준비해서 이지혁의 사무실로 가져갔습니다. 선배, 힘내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이지혁은 그 따뜻함에 조금씩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호 씨는 왜 이렇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지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선배를 좋아하니까요. 선배가 힘들 때 옆에 있고 싶어요. 이지혁은 그 고백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은호 씨. 정말로. 박성재는 고성희의 계획을 막기 위해 은밀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33년 전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오래된 신문 기사와 법원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파산한 기업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불법 대출과 횡령, 직원 임금 체불 등 여러 비리가 있었고 이상철의 증언은 그 비리를 밝혀낸 정당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박성재는 이 자료를 이지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혁아, 내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거야. 이지혁은 자료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성희의 원망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모른 채 33년간 원망 속에서 살아온 것이었으니까요. 이상철은 아들 이지혁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당시 일이 정말 힘드셨죠?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증언하고 나서 몇 년간 괴로웠어. 내가 한 일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 하지만 지금도 같은 상황이라면 똑같이 할 거야.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지혁은 아버지의 신념에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킬게요. 아버지가 지켜온 그 정직함을. 이상철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나를 만나 말했습니다. 영나야,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뿐이야. 그러려면 엄마가 더 강해져야 해. 박영나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오래된 상처를 읽었습니다. 엄마,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우리 지금 충분히 행복해요. 하지만 고성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복수해야만 편해질 수 있어. 어느 날 밤, 이지혁과 지은호는 한강을 걷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잔잔했고 도시의 불빛이 수면에 반짝였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호 씨, 제가 요즘 많이 힘들었는데. 은호 씨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지은호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선배, 저도 선배 옆에 있으면 행복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비혼주의자였지만 지은호 옆에 있으면 그 신념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성재는 멀리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친구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은호 씨, 행복하세요. 비록 제 옆이 아니더라도. 박성재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고성희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33년 전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이지혁의 가족은 긴장했고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에게 고성희를 말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아내의 뜻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성재야, 너희 새엄마도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사람이야. 그 고통을 풀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기자회견 전날 이지혁은 고성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박성재가 찾아낸 자료를 들고 갔습니다. 이걸 보세요. 당시 회사의 비리 기록입니다. 아버지의 증언은 정당했어요. 고성희는 자료를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가 알지 못했던 진실이 거기 있었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이건. 고성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영나가 어머니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놓아요. 과거에 집착하면 우리의 현재까지 망가져요. 고성희는 딸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그날 고성희는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며칠 후 고성희는 이상철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상철 씨, 제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하신 거였어요.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성희 씨도 많이 힘드셨죠. 그때 일로 상처받은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33년 만에 오해를 풀었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는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은호 씨, 제 마음이 변하고 있어요. 이지혁의 고백에 지은호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선배. 비혼주의였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게 됐어요. 그 누군가가 바로 은호 씨예요. 지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선배. 저도 선배와 함께하고 싶어요. 박성재는 두 사람의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친구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의 마음을 알고 그를 위로했습니다. 오빠, 언젠가 오빠한테도 좋은 사람 나타날 거예요. 박성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조옥래와 김장수는 손자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손자들 다 잘 크고 있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편히 쉴 수 있겠어요. 지강호는 여전히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지만 누나 지은호가 조금씩 동생을 이해하며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강호야, 천천히 가도 돼. 누나가 옆에 있을게. 이지환과 박영란은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처받은 과거가 있었지만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해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날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나아가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들 속에서 모두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